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슬슬 로스쿨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요.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공부하기에 참 마음이 뒤숭숭한데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노력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김에 제가 이 지금까지 다년간의 공부 경험,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시험을 쳐보면서 터득한 저만의 공부 계획법을 오늘 공개합니다. 먼저 공부할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당연히 먼저 알아야죠. 어떤 범위를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선생님의 수업 노트인지, 참고서인지,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 로스쿨 아웃라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아웃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로스쿨 같은 경우에 이제 동일한 교수님의 과거 수업을 듣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 선배들이 강의 내용과 판례들을 자기가 다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요약 노트 같은 거예요. 참고서처럼. 그리고 오늘 제가 공부할 과목은 상속법입니다. 공부 범위를 정하고 나면 성급해하지 마시고 일단 목차부터 정독하세요. 개략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각각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대략적인 분량도 파악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내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대략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 1회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회독 때는 한 번에 완벽하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집중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긋고 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회독 때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따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보통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밑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는 이 물음표 하이라이트를 쓰는데요. 이게 뒤에 내용을 보고 다시 이걸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나가 보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있는 한 최대한 여러 번 이 N회독을 반복합니다. 망각 곡선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사람의 기억은 학습 직후 처음 얼마간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망각 곡선을 염두에 두면서 주기적으로 기억을 환기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N회독이 중요합니다. 한 방에 다 끝내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시간을 최대한 여유 있게 잡고 이 며칠에 한 번씩은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한 70% 정도 공부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느껴질 때 기출문제 한두 개를 보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는 70%밖에 안 했잖아요. 내가 뭘 모르고 있고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출제자의 방식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제 간략하게 문제를 보고 이제 답을 바로 봐도 이때는 괜찮습니다. 모범 답안이 어떤 식으로 답을 전개하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한 내용이 답안에 어떤 식으로 응용되어서 정리되어서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스텝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출을 다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경향 분석을 위해서 시험은 한두 개만 검토해 보시고요. 기출 문제가 없다면 뭐 선배나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서 실제 시험과 최대한 유사한 문제들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부족한 것, 이제 출제자의 경향 파악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정독을 시작합니다. 이미 N회독을 했죠. 그러니까 공부가 훨씬 빠를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이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듯이 그림을 이제 슥슥슥 그리면서 넘어가고 기출문제 검토를 통해서 찾아낸 부족한 부분이나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95% 이상 완료되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때 이제 나머지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때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실전 환경과 비슷하게 하고 시간도 재고 섣불리 답을 보지 말고 최대한 내 능력으로 풀되 여전히 부족한 마지막 이 small bit을 찾아낸다는 생각으로 문제가 안 풀린다고 지나치게 좌절하지는 마시고요.
결국 최상의 결과는 실제 시험에서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5%가 남았죠. 기출문제에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 5%를 완성합니다. 뭐가 부족했는지, 마지막까지 못 외우는 개념이 뭔지, 자주 실수하는 개념이 뭔지를 이 노트에 따로 요약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요약 정리가 중요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새로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몇 페이지 이내로 정말 리마인드가 필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제가 이전에 세법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노트를 예로 보여드리면 원래 공부 범위가 이게 한 70페이지 정도짜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8페이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 좀 많이 넣은 편이고요. 왜냐면 외우지 못하는 개념이나 공식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노트를 취시처럼 시험 때 가져가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노트를 정리를 하면 이 요약 노트를 자투리 시간이나 시험 전날에 반복적으로 암기를 합니다. 시험 전날에는 뭐 컨디션을 망쳐가면서 벼락치기 하는 때가 아니에요. 큰 시험일수록 시험 전날에는 컨디션을 관리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공부의 강도는 낮춰서 미리 정리해둔 요약 노트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플래닝 팁을 알려드리면 보통 시험 범위를 한 1, 2회독 정도 할 때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는 각종 변수를 대비해서 최대한 여유 있게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경험상 근데 1, 2회독 정도를 마치고 나면 3회독은 1, 2회독 때 걸린 시간의 한 70% 정도, 4회독 때는 50%, 그 이후에는 뭐 한 30%의 시간만 할애하면 반복 학습이 N회독 방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을 세우되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본인의 습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